여러분은 지금 옆에 잠든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 아내는 제가 지금 서재문을 잠그고 복잡한 윤리학 논문을 쓰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쌍하게도 말이죠. 사실 제 손은 지금 볼펜이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난 여자의 잘록한 허리 라인을 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낮에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인간의 도덕과 양심을 가르치는 이 도시의 지성인 한정훈 교수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간판도 없는 지하 벙커 클럽. 루즈에서 가장 타락한 춤을 추는 남자, 닉네임 로미오이기도 하죠.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몰라봤고 저 역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제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 여자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요. 저는 소위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입니다. 명문대 박사, 최연소 정교수, 베스트셀러 작가. 사람들은 저를 대쪽 같은 선비,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라 치켜세웁니다. 하지만 그 찬사는 제 목을 조르는 밧줄과 같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칸트의 정언명령을 외칠 때마다 제 속에서는 시커먼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반듯한 가르마, 주름 하나 없는 슈트.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저는 사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숨쉴 구멍이 필요했습니다. 도덕 교과서를 찢어발기고 짐승처럼 헐떡일 수 있는 곳. 그렇게 저는 윤리학 교수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밤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제가 루즈를 알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검색과 검증 끝에 찾아낸 도시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이었죠. 입구조차 찾기 힘든 그곳에 철문을 열면 밖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땀 냄새와 값비싼 향수, 그리고 오래된 가죽 냄새가 뒤섞인 원초적인 냄새. 이곳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신상을 묻지 않을 것, 그리고 반드시 가면을 쓸 것.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던 날을 기억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죄책감보다는 해방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가면을 쓰는 순간 한정훈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사라졌습니다. 점잖은 척, 고상한 척할 필요 없이 오직 음악과 본능에만 몸을 맡기면 되는 곳. 낮에는 학생들에게 욕망을 통제하라고 가르쳤지만 밤에 저는 누구보다 탐욕스럽게 파트너의 온기를 갈구했습니다. 그것은 마약보다 더 지독한 중독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 가까워지면 손이 떨려왔고 강의 도중에도 머릿속엔 온통 붉은 조명 아래 흔들리는 몸짓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저는 완벽한 이중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학구파 남편으로 믿었고 학교는 저를 존경받는 스승으로 대우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 엘레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녀는 달랐습니다. 루즈에는 수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그녀처럼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등이 훤히 파인 붉은 벨벳 드레스, 가녀린 목선, 그리고 가면 사이로 보이는 서늘한 눈빛. 그녀의 닉네임은 엘레나였습니다. 그녀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올 때 클럽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는 것을요.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던 차가운 온도, 그러나 몸이 밀착되는 순간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 우리는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탱고의 거친 스텝에 맞춰 서로를 밀어내고 다시 끌어당기며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탐닉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손톱이 제 어깨를 파고들 때마다 척추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기는 묘하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고급스럽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있는 향기. 우리는 춤을 추는 내내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품에 안겨 거친 숨을 내쉬는 이 여자의 몸,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마지막 딥 동작을 취하던 순간 운명의 장난처럼 조명이 번쩍였고 그녀의 가면 끈이 풀려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가면, 그리고 드러난 얼굴. 땀에 젖어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얼굴은 제가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단아한 이마, 우아한 눈매, 그리고 당혹감으로 물든 입술. 그녀는 바로 우리 지역 구청장 박성진의 아내 서지의 여사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 제 연구실에 찾아와 남편의 선거 캠프 자문위원을 맡아달라며 고상하게 차를 마시고 갔던 그 여자. 지역 뉴스에 나올 때마다 쪽진 머리에 한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던 내조의 여왕. 봉사활동의 아이콘이자 모든 중년 여성들의 워너비인 그녀가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제 품에 안겨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저는 현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와 구청장의 아내.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두 사람이 가장 타락한 곳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다 들킨 꼴이라니. 이것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제 명예도 그녀의 가정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이 끝장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웠던 몸을 식혔지만 공포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뒷골목의 어둠 속에 숨어 우리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뜨겁게 몸을 섭던 남녀가 아닌 서로의 약점을 쥐맹수들처럼 말이죠. 그녀는 남편의 선거 점퍼를 드레스 위에 걸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떨고 있었고 저 역시 셔츠 단추가 풀린 채였습니다. 비밀로 해주실 거죠? 그녀의 물음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잃을 게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침묵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서로의 일탈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밀 공유는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녀를 찾았습니다. 구청장 남편 옆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서지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정교한 가면인지, 그 한복 속에 얼마나 뜨거운 몸이 숨겨져 있는지. 그것은 묘한 정복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나만이 알고 있다는 우월감. 우리는 다시 루즈에서 만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서로가 서로의 탈출구라는 것을. 남편은 밖에서는 성인군자지만 집에서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는 폭군이에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건 춤출 때뿐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저의 위선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쇼윈도 부부와 쇼윈도 지식인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더욱 격렬하게 얽혀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드레스 사이로 살짝 드러난 푸르스름한 자국. 제가 놀라서 쳐다보자 그녀는 급히 옷을 추슬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구청장 박성진. 그는 단순한 권위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아내를 철저히 소품으로 이용하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가차없이 손을 올리는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강단에서 정의를 외치던 제가 눈앞의 폭력을 보고도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터졌습니다. 박성진 구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박성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한 교수님, 요즘 제 아내가 윤리학에 관심이 많더군요. 따로 지도를 받고 있다던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대가 저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떠보는 것이었죠. 그는 이 불륜 사실을 터뜨려 자신의 뇌물 의혹을 덮으려는 이슈. 덮기용 카드로 우리를 쥐고 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신데렐라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집 딸이 야망 있는 검사 출신 정치인과 결혼해 구청장 사모님이 되었으니 성공한 인생이라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사는 집이 화려한 감옥이라는 것을. 박성진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선거철에만 꺼내 쓰는 예쁜 인형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처음 때린 날을 기억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던 날이었죠. 그는 웃으며 제 뺨을 후려치고는 다음 날 아침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멍 가리려면 스카프 매야겠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괴물이라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끝낼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춤을 췄습니다. 루즈는 제게 유일한 숨구멍이자 복수를 위한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정훈,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위선적인 인간이라며 비웃던 그 교수. 저와 똑같은 냄새가 나는 사람.
가면을 쓴 채 떨고 있는 그를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당신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단순히 쾌락을 위해 당신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은 지금 당신과 저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하죠. 저를 바람난 부도덕한 아내로 만들고 자신은 피해자 남편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표를 얻으려는 수작. 다 알고 있어요. 10년을 그 악마 밑에서 살았는데 모를 리가요. 하지만 박성진 씨, 당신이 간과한 게 있어. 인형에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서재금고 비밀번호 차명 계좌가 적힌 수첩의 위치. 그 모든 걸 아는 건 당신이 무시했던 이 인형뿐이라는 걸. 박성진의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은밀한 요정고급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서지의 여사 그리고 박성진 셋뿐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루즈에 들어가는 저와 서지의 사진 그리고 호텔 엘리베이터 사실은 춤만 추고 헤어졌던 곳이지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 도덕을 가르치시는 분이 남의 아내를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가면 교수직은 물론이고 사회적 매장은 시간 문제겠죠. 선택하십시오. 제 뇌물 의혹 기사를 반박하는 칼럼을 쓰고 저를 옹호하는 성명을 내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와의 관계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아내를 상담해 준 것으로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오명은 제 아내가 뒤집었을 겁니다. 그는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저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위기를 탈출하려 했습니다. 옆에 앉은 서지의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내 위선이 부끄러웠지만 저 괴물의 악랄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저는 파면합니다. 승낙하면 저는 공범이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식탁 아래로 차가운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지혜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고 저를 보며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박성진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피해자 남편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눈짓을 보내며 예정된 각본대로 움직일 것을 종용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려 합니다.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박성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밤마다 클럽을 전전하며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박성진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선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박성진 구청장입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서지의 여사가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성진이 건설업자에게 돈다발을 받고 아내를 폭행하며 이 멍청한 여자가 정치 자금 세탁용인 줄도 모르고라고 짓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지의 여사가 지난 1년간 남편의 만년필, 넥타이핀 등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로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어. 꺼. 당장 꺼. 또 박성진이 발악하며 단상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지의 여사는 단상 아래에서 천천히 일어나 남편이 아닌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떨고 있는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멍든 팔을 걷어 올리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단지 저 악마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10년을 연기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박성진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비리와 가정폭력은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물론 저 역시 무사할 순 없었습니다. 저의 이중생활 또한 가십거리가 되었고 저는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앵무새처럼 도덕을 읊던 가짜 인생보다 모든 걸 잃더라도 진실을 말한 지금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으니까요. 모든 조사가 끝나고 몇 달 뒤 공항 출국장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화려한 한복도 노출 심한 드레스도 아닌 편안한 청바지 차림의 그녀. 떠나시나요? 네.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파트너도 아닌 서지혜로 살아보려고요. 교수님은요? 글쎄요.
저도 이제 한정훈으로 살아봐야죠. 가면 없이. 우리는 악수 대신 짧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루즈에서 수없이 맞췄던 호흡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안녕. 그녀가 게이트로 사라지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잃은 것은 명예와 직업이었지만 얻은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반도내온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의 탱고는 이제 막 진짜 스텝을 밟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쓰고 있는 그 가면 벗어던질 용기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가면을 벗은 남자 한정훈이었습니다.